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쿠팡에 밀리는 이마트의 위기에 이명희 회장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2023년 1분기에요. 쿠팡이 이마트 전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이마트 단순히 한 개 회사의 매출이 아니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스타벅스 이런 이마트 계열사의 모든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 쿠팡이 매출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아니 예전에 쿠팡 저 회사 언제 망하나 했던 회사인데 저 아래 있던 회사가 이제 이마트 전체 매출을 넘어서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명희 회장이 재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명희 회장이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들인 정용진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위기감 때문에 이명희 회장의 이런 다시 재등장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쿠팡과 이마트의 매출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2018년도부터 한번 보세요. 2018년도에 쿠팡의 매출은 4조 4천억 원. 그런데 이마트의 매출은 얼마였냐? 17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쿠팡보다 이마트의 매출이 불과 5년 전 2018년도에는 4배 정도나 차이가 났어요. 이마트가 쿠팡의 매출보다 4배나 많았다는 거죠. 2018년도에는요. 그런데요. 5년 뒤인 2023년 올해 1분기에 매출이 역전이 됩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쿠팡 매출 성장 속도 보세요. 아니, 거의 뭐 5년 만에 매출이 6배 정도 뛰죠. 2018년도와 2022년 매출을 비교를 해보면. 물론 이마트도 매출이 안 뛴 건 아닙니다. 이게 쿠팡에 비하면 적어 보일 뿐이지. 아니 이 이마트도요. 2018년 17조 매출에서 2022년 약 29조 3천억 원 매출로 이렇게 우상향을 꾸준히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쿠팡에 비해서는 비교해 보면 아니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 인사 단행 때 이 강희석 이마트 대표가 날아가게 됩니다. 이 강희석 이마트 대표는요, 정용진의 남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 정용진 부회장의 신임이 되게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마트 대표를 맡았는데 결국은 쿠팡한테 역전당한 이 실적의 어떤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된 거죠. 이 정용진 부회장이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어떤 이마트의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정용진 부회장이 실패한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 이마트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정용진 부회장의 실패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삐에로 쇼핑이라고 아세요? 이 삐에로 쇼핑이라고 일본의 돈키호테, 이 자파상 같은 거 막 정말 노래 막 시끄러운 음악 나오면서 막 여러 가지 다 있는 그런 어떤 일본의 돈키호테를 모델로 해가지고 한국의 삐에로 쇼핑을 만들었는데 이거 대차게 말아먹으셨죠. 저도 이 삐에로 쇼핑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느꼈던 그 돈키호테 느낌보다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 포지션? 뭔가 마트도 아닌 것이 돈키호테도 아닌 것이 되게 느낌이 좀 애매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이거 망해가지고 철수했잖아요. 삐에로 쇼핑. 여기서 꽤 많은 손해봤었죠. 정용진 부회장. 용진이 형이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용진이 형이 술을 좋아해. 그래가지고요. 이 제주 소주를 인수합니다. 인수한 다음에 이 푸른밤이란 걸 냈는데 이것도 대차게 말아드셨죠. 이게 뭐 본인이 좋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저도 잘 안 된 거예요. 또 이게 지금은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SSG 랜더스 야구단 인수하잖아요. 이 야구단은 뭐 어떤 매출이나 순이익을 위해서 인수한 건 아닙니다. 또 홍보를 위해서 이제 인수를 한 건데 1300억 원 넘게 주고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직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G마켓 옥션도요. 무려 3조 4천억 원이나 주고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3,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3조가 넘는 돈을 투입을 했는데 뭔가 시너지가 없는 거. 이걸 아직 실패라고 보기 쉽지 않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G마켓도 왠지 실패 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용진이 형이 실패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용진이 형이 스타필드도 만들었고요. 노브랜드도 만들었고요. 아니 스타벅스도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쪽에서 보면 성공한 것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실패한 것들, 크게 실패한 것들이 꽤 많고,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어떤 뭐 호텔 랜드스케이프라든지 이런 데들도 실패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실패가 좀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이마트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이런 실패들이 있고, 그리고 쿠팡이 이마트 매출을 넘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명희 회장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이명희 회장이 몇 년생이냐면 1943년생입니다. 여러분들 1943년생이라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연세가 무려 80이에요. 80. 이명희 회장님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왜? 아니 아들이 정용진 부회장한테 맡겨놨더니 회사가 좀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쿠팡한테 역전 당했거든. 위기가 심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다시 등장을 해서 인사들을 단행합니다. 그래서요, 이마트 계열사들, 그리고 또 딸 정유경이 운영하는 신세계 요 계열의 어떤 대표이사들을 약 40%나 이번 인사에 물갈이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요 이명희 회장님. 무려 80살인 이명희 회장이 그렇게 인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이제 좀 자녀들한테 회사들을 맡겼었던 이 이명희 회장이 다시 등장하게 돼서 뭔가 이마트나 신세계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마트의 어떤 온라인 쪽 SSG.com이나 G마켓 이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서 어떤 쿠팡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혹은 당연히 이기긴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경쟁을 할 만한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막 이런 위기감에 이명희 회장이 막 인사 초강수를 두고 뭐 대표이사 40% 교체하고 했지만, 뭐 이마트 신세계 CEO 동반 교체 초강수를 두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미 추는 기울었다. 네, 여기가 쿠팡이죠. 네. 여기가 쿠팡이고 현재 대세인 쿠팡이고 여기가 이마트입니다. 네. 대세는 이미 좀 기울었다. 그래서 이 격차가 아마 점점 더 벌어질 텐데, 관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SG.com이나 G마켓이 이제 쿠팡을 이기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쿠팡과도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SSG.com과 이 G마켓만의 뭔가 어떤 특화된 무기가 있어서, 그래 뭐 좀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여기가 제일 나아, 혹은 여기가 서비스 면에서는 뭐 SSG.com이 제일 낫지, 이런 어떤 이 딱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쿠팡 하면 빠른 배송이 생각나듯이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어떤 격차는 아마 점점 계속 더 벌어질 겁니다. 쿠팡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물론 이 급속도 성장하는 게 좀 둔화가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SSG.com이나 G마켓이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도요. 근데 오늘은요, 이마트의 위기에 그 80살, 80살이 넘은 이명희 회장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